예, 매주 화요일 팩트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도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이걸 좀 짚어보기로 했어요. 오늘도 관련 뉴스가 좀 나온 것 같고. 예. 일단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의원. 하여튼 이 사건이 일단 뭔지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죠. 예. 일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내야 될 스마트팜 지원 사업, 경기도가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대신 쌍방울이 내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북한 방문을 대가로 사전에 돈을 전달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앞 전자는 스마트팜 비용은 500만 달러를 이제 북한 측에 전달을 했다. 그리고 뒤에는 300만 달러를 전달을 했다. 이런 거고, 여기에 이제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가 이거 쌍방울 측과 연락을 평화부지사. 죄송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제 그 쌍방울 측과 연락을 주고받고 실무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 이제 안부수 회장이라고 아태 평화교류협회 협회장이 이분이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일종의 뭐 대북 브로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또 중재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감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이 검찰 수사가 확장이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를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말하자면은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일련의 상황을 다 인지하거나 뭐 보고받았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게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렇죠. 이제 뭐 야당 대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특히 이제 스마트팜 쪽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방북 비용 대납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이화영 부지사한테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검찰 쪽에 진술을 하면서 인정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파장이 커졌거든요. 이게 7월 19일 한 6일 전에 이제 처음 나왔던 언론 보도인데, 그 이후에 뭐 다시 뒤집히는 과정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금 전에 지금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3월에 구속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그동안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다가 최근에 진술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뒤에 그게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 보도는 나는 입장이 바뀐 게 없다라고 또 자필 그 서신인가요? 예, 자필 문을 공개를 했고, 이런 상황이에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일관된 입장은 쌍방울이 본인들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송금한 것이지 경기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화영 지사 얘기를 좀만 더 하면은, 이화영 지사가 이제 지난 3월에 기소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이제 쓴 거예요. 그게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때는 그게 뇌물 혐의가 되는 거죠. 예, 부지사를 지냈고, 그다음에 킨텍스 대표를 맡았던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작년 초까지네요. 그러니까 약 3년여간 예. 3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2억 6천만 원이 이게 뇌물이다라는 예. 건데, 이게 이제 대가성이 있다라는 거고,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쌍방울하고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까지 이건 뇌물도 아니다, 일단은 뇌물도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인정하는 뭐 이런 뭐 진술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의 대가성, 쌍방울이 알아서, 왜냐하면은 쌍방울이 이거 이전부터 이를테면은 그 자회사의 나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대북 광물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코스닥 주가 총액 한때 3위까지 올라가고 막 이때 뛰었거든요. 예. 요게 대북 송금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하고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대북 관련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광물 사업, 관광 사업 이런 거 따내기 위해서 보낸 거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이제 진술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뭐 여러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7월 19일, 7월 20일 이런 데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게
이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도 뭐 얘기를 했고 이화영 측의 변호인도 직접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런 진술을 검찰에 했다. 그러니까 진술이 기존 입장하고 바뀌었다라는 네.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2019년 7월 달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조선 아태위라고 열리는 이제 북한하 남한하고 이제 그 이런 협상을 하는 이런 그 송명철 부실장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지사 방북을 요청했다. 예. 요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사안에 대해서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 당시 경기지사한테 보고를 예, 했다. 경기지사한테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를 2차례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보고를 듣고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KBS 단독 취재 결과로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20일 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쌍방울에 돈을 보내는 거를 인지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검찰이 보기에는 이제 뇌물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제3자 뇌물인지 아니면 그냥 뇌물죄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고 이거는 혐의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야 된다. 소환해서 조사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게까지 갔었다가 그랬다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다시 입장을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언론 보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예.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 이제 자필로 이제 편지를 다시 공개를 했어요. 제작진이 좀 아까 띄워주신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성태가 북한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는 게 가장 최근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방북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고 김성태한테 얘기를 한 적은 있다. 그러니까 많이 북한 다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그냥 좀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이재명 지사한테 사전 보고된 내용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같이 말했다. 다만 요의 이화영 부지사의 내용이 조금 바뀐 건 뭐냐면 어쨌든 김성태한테 신경 좀 써.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한테 신경 좀 써줘라 이거. 경기도 좀 신경 좀 써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방북하는 거를 신경 좀 써줘라라는 거는 그 기존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아예 그런 사실조차 다 부인을 하다가 이제는 그거까지는 다시 이제 인정을 하는 이게 말이 좀 계속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일반론적으로 김성태 회장한테 좀 우리 신경 좀 써달라라고까지는 얘기했지만 뭐 돈 얘기라든가 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든가 뭐 승낙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다.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최근의 입장인 자필 거죠. 편지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지금 언론 보도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부인이 그 문제의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 검찰발 뉴스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뭐 탄원서를 또 공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주당 측에 이제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부인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탄원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원에도 제출을 한 거를 민주당한테 전달을 한 건지 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밝힌 게 뭐냐면은 남편이 정기 고문만큼 무서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고 10개월가량 독방에 갇혀 있고 스트레스로 치아가 3개나 빠졌다라고 얘기해서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변호인들 다 자유롭게 만나고 민주당 의원도 여러 차례 와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강압 수사냐. 그리고 독방에 들어간 거는 검찰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도행정 차원에서 교도소에서 결정한 거지 검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아무튼 근데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서가 나왔고 그 부인의 탄원서까지도 나오니까 검찰이 역시나 과거의 관행대로 지금 압박 수사, 강압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 4명이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도 해가지고 이제 이게 강압 수사다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뉴스가 하나 더 나왔어요. 오늘 공판이 있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연히 출석을 했고 피고인이니까 부인이 이제 방청석에 있었을 텐데 둘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잘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부부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약간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필서나 기존에 그 부인이 냈다는 탄원서나 입장은 대동소이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일단은 지금 변호사들 일부를 해임 신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10개월 동안 지금 변호를 맡아왔거든요. 예. 근데 부인이 일단 해임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사 해임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오늘 재판정에서 이제 밝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인이 다시 검찰에 회유된 남편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 같아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진술이 바뀌고 그러면은 그래서 뭔가 부부간에 지금 이견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다그치는 듯한 약간 그런 지금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그 법무법인 측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입장인 것 같고. 부인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좀 정신 차려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피고인은 부인이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니까. 예. 내가 피고인인데 나는 지금 법무법인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 이 변호사들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재판부에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화영 부지사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무슨 이재명 방법을 그렇게 진술했느냐.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그게 지금 최근에 자필 진술서로 번복되기는 했어도 그런 말이 본인이 검찰에서 하고 그게 변호사로부터 이렇게 언론에 흘러나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 검찰이 어디까지 이 수사를 뻗어나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만약에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보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또 더 나아가서 기소하고 피고인까지 만든다면 이거는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예. 만약에 검찰이 보는 시각이 맞다면. 일단 이게 뭐 제3자 뇌물죄냐 뇌물죄냐에 있어서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미 이화영 부지사가 기소될 3월 당시에도 이미 이거는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300만 달러에 있어서는 500만 달러 스마트팜 비용은 제3자 뇌물죄지만은 이 300만 달러는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대납이라서. 네, 대납이라서 이제 검찰이 그런 시각을 이제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직접 뇌물죄로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어쨌든 검찰은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의 이 자필 진술서가 최근에 공개된 것이 그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검찰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언제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8월 초가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이거는 관측이죠. 관측이죠. 8월 초에 이제 소환 조사를 검찰이 이재명 그걸 대표를 일일이 확인해 줄 리도 만마고. 그렇게 지금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그 이후에는 체포영장,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그 금태섭 전 의원 인터뷰 때도 이 사안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럼 또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서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될 텐데 파장이 정치권의 파장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국회가 이제 회기가 끝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8월 15일까지 국회가 안 열립니다. 예. 그리고 16일부터 이제 결산위에서 다시 열려가지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방탄 아니면 뭐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8월 15일 이전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관측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약간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위해 검찰이 8월 15일 이후 16일 이후에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여러 이제 말들이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 쪽에 이제 뭐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복잡한 게 예를 들면은 혁신위에서는
이 표결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실명 투표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또 그게 맞다고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죠. 찬성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예. 이게 이재명 대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김남국 의원 뭐 이를테면은 이 뭐 이렇게 제명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투명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체포동의안의 1호가 만약에 이 표결이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이거를 대놓고 이렇게 구속 뭐 이렇게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히려 꼼수다 혁신이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상황이 좀 흘러가고 그 있습니다. 기명 투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든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눈치 보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그거에 찬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어떤 논지로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기명 투표가 지금 시스템상으로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투표용지에다가 부를 적는데 거기에다가 뭐 이름을 적는다든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나는 뭐를 했다 밝혀야 되는 건데 그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는 이게 기명 투표를 어떻게 하자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시스템상으로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예 기명 투표를 하려면. 아 예. 법을 바꾸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지금 김준일 에디터 말이 맞다면 예. 당장 8월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명 투표가 진행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물론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지금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많고. 예.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정리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죠. 예,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예. 참 복잡합니다. 예, 일단은 크게 보면은 이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여기에 배임 부패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고요. 성남 FC 후원금을 받은 거 이게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 FC가 받은 후원금이 이재명의 성남시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준 것이다라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 이게 이제 위증이다. 지금 뭐 왼쪽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왼쪽 것들은 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저것 중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게 세 번째 거죠.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 부분이 신속하게 나오니까. 원래 이거는 6개월 안에 6개월이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미 기한이 지났어요. 아, 이미 지났죠. 예, 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증인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도 이를테면은 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20만 쪽이 지금 있어가지고 이거를 언제 다 들여다보니까 임기 내에 가능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공직선거법은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다. 잘하면은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그리고 있는 오른쪽 거를 본다면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이 이제 쌍방울그룹 대부송금 의혹이고. 예. 그러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거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위증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특혜 이제 여기에 이제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도 따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소될 가능성 뭐 예. 이런 이제 그런 게 나오고 물론 있는 거죠. 아까 그래픽에서 본 거 가운데 오른쪽 것들, 그러니까 아직 기소가 되기 전 것들은 실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수사망이 뻗어나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아직은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을 그렇게 전제를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팩트를 정리했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마찬가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